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리는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 말끔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직무는요. 바로 상담 심리직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직무 사전과도 같은 분입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공채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의 마음 참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지금 벌써 공채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한 결과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지금 상황이 올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본인이 그동안 서류 전형 또 뭐 이렇게 필기시험 지원했던 경험 결과를 좀 가지고 2차적인 또 취업 전략을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만나볼 분들 있죠. 두 명의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천세라 고수민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풋풋한 두 학생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요.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세라 학생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천세라이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정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고수민 학생. 안녕하세요. 저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고수민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담 관련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나름 깔끔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 또 심리학에 남다른 관심이 깊으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좀 네. 뭐 관련된 커리어 상담 쪽이다 보니까요. 그쵸. 관심 많은데 반갑고 또 특히 두 학생 다 오늘 뭐 소개하는 건 굉장히 차분하고 역시나 상담 쪽을 할 학생들이라 그런지 세라 양 같은 경우 일단 밝은 미소와 자신감 보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저 정도면 제 생각에 면접과도 어느 정도 기본은 될 것 같고요. 수민 양도 또 침착하고 또 뭐 사근사근하게 말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학생의 자기소개가 그럼 면접 시에 만약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다면은 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말 상담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상담사란 뭐 이렇게 좀 내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죠? 뭐 또 개인의 어떤 내담자를 직접 앞에서 대면해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태도나 이미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그런 외적인 부분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은 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상담 심리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많은 것들을 또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두 학생은 어떻게 상담 심리직을 희망하게 됐는지 한번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세라 학생? 네, 저 우선 제 전공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적성이 많이 잘 맞다고 생각했고요. 네. 사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들께서 과잉보호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잘은 모르지만 딱 봐도 상담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고수민 학생은 상담 심리학 쪽으로 나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저도 공부를 해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심리학 공부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알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보니까 저랑도 잘 맞고 이 직업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성취감이 제 비전과도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편안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담 심리직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두 학생의 의견도 정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자신의 뜻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상담 심리직 어떤 건지 개념 정립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상담 심리학이라면 기본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심리학을 뭐 여러 가지 또 요즘에는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인간을 초점으로 해서 정신적인 고통이나 갈등 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죄송합니다. 상담해주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임상이나 상담 심리학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인간의 발달 특성이나 그런 발달 과정을 연구해서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개선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실험 심리학이나 발달 심리학 같은 분야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인간답게 살면서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은 더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이렇게 좀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심리학을 접하기 때문에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분야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뭐 실제 이제 상담이나 뭐 심리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기본의 진로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산업이나 뭐 조직 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그런 조직에서도 개인의 특성, 직원들의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걸 또 조직의 관점에서 또 볼 때 그런 특성이 발현되는 그 환경이나 그 역할이 다르거든요.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주로 리더십이나 뭐 갈등 관리, 뭐 직업 스트레스라든지 역량 개발 측면의 그런 세부적인 분야를 또 연구하고 또 뭐 일반 기업체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둘째로 사회 심리학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그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나 그런 쪽에서 인간 개개인들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연구하는데 아무래도 좀 연구직의 특성이 더 많고요. 그래서 뭐 일반 사회 심리학이나 또 집단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쪽에서는 뭐 집단 생산성이나 집단 의사결정에 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또 집단 갈등 같은 걸 이론적으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광고나 마케팅 리서치 쪽으로 또 연관이 되고요. 뭐 기타 또 뭐 요즘에는 그런 심리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뭐 광고, 신문,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일반 업체에 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심리학. 네. 쪽은 뭐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쪽이죠. 개인들이 직접 고객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부부 상담 같은 어떤 대상을 구분해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엔 뭐 저처럼 진로나 커리어 상담이라든지 또 치료 도구나 방식에 따라서 뭐 미술 치료나 뭐 음악 치료 다양한 형태로 또 개인 상담에 또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직이나 교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뭐 심리학 같은 경우 최근 또 일반 기업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일반 기업체 취업과 연관지어 말씀드리면은 HR 인사 부서에서도 예전에는 경영관리 경상 계열만 선호했는데 네. 요즘엔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쪽을 또 그 선호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고요. 또 마케팅 같은 경우 오히려 정말로 직접적으로 소비자 심리 파악이라든지 마케팅 리서치 관련돼서는 오히려 뭐 심리학 사회 뭐 관련 전공자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선거철 같은 때는 또 마케팅 리서치를 많이 하죠. 네. 그런 뭐 투표 성향을 뭐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든지 또 기타 뭐 국회의원이라 그 보좌 업무 중에서 또 그런 뭐 국민의 성향을 파악하는 쪽. 예, 기타 일반 뭐 행정직에서 저희가 교육이나 노동 관련돼서는 또 뭐 직업 상담사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담 인력들을 또 고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교정직 같은 경우도 사실 청소년 좀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 이제 계도하고 상담 또 유지하는 쪽에서 또 전문 채용을 또 하고 있고 기타 뭐 법무부나 일반 학교 뭐 각종 뭐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또 상담 전문가, 심리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았던 거랑 좀 다른 게 저는 상담 심리하면은 당연히 이제 상담 정도만 이루어지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다고 그러게요. 하니까 예. 정말 비전이 밝은 분야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의 경우에도 취업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 수민 학생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취업 컨설턴트랑 상담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영어 점수 준비도 하고 있고 그 관련 전문직 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그래서 지금 금연금주 상담사 자격증이랑 취득했어요. 네, 그건 취득했고 직업 상담사랑 임상 심리사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금연 금주요? 네. 예. 그 상담 받으실 분 있으니까 네, 끝나고 얘기 좀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라 학생은 또 어떤 준비를 알차게 하고 있나요? 네, 저도 비슷하게 지금 현재 임상심리사랑 직업상담사 그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네. 실습을 하면서 저한테 어떤 분야가 제일 잘 맞는지 지금 경험해보면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학생이 정말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상담 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소양적인 면에서도 갖춰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예,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유사 업종에 있다 보니까 예.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들어볼까요? 첫 번째 자질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관심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하면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 특성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살짝 보고 뭐 이렇게 조언해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모든 행동의 근원은 이제 내면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특성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그 행동 특성에 대해서 내면적인 부분까지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성찰 능력. 왜냐하면 성찰. 상담사가 저희가 대부분 생각할 때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은 다 이제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담에 또 계속 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는 잘 파악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그죠 상담사 자체의 어떤 문제나 또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상담사는 뭐 다른 사람을 잘 관찰도 해야 되면 스스로 자기 중심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 내면 성찰을 하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같이 좀 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과학적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는 예전보다도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그 여러 가지 다양해지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 원인은 개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나 환경, 그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죠? 거시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또 그 사람 개인 자체의 문제를 구분을 할 줄 알고 네. 그런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또 원인을 짚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기타 뭐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뭐 기본적인 소양이 또 갖춰져야 되겠죠. 네, 정말 많은 덕목들이 또 필요한 데다가 준비도 참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네. 상담 심리직인 것 같은데 우리 두 학생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학생들이 지금 칠판에 자신의 스펙 키워드를 좀 적어줬거든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시죠. 자, 먼저 우리 세라 학생은 학과 학생회장, 미국 어학연수 1년, 그리고 GS건설 대학생 봉사대라고 적어줬어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가장 큰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놨는데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저는 지금 상담심리학과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고요. 학생회장, 예. 네, 그다음에 미국 어학연수를 재작년에 1년 정도 다녀왔어요. 어디 쪽으로 다녀오셨어요? 미국이요? 예. 시애틀. 아, 시애틀. 야, 네. 좋은 곳으로. 예. 네, 맞잖아요. 네. 예. 네, GS건설 봉사대를 뽑는 대학생들 중에서 GS건설 봉사대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민 학생은요? 저도 제가 진로를 정하는데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스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었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GS건설 대학생 봉사단으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영어과학센터라고 해서 그 가족들 대상으로 저희가 심리 검사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치료를 하면 좋을까 했던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적었고 또 저도 해외로 어학연수를 6개월 갔다 오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 지중해에 몰타라는 오, 몰타. 섬으로 예. 다녀왔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인데. 네, 맞아요. 네. 와. 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또 해외로 나가면서까지 열심히 그동안의 스펙을 많이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의외로 이제 전공을 고려했을 때 제가 좀 뭐 이렇게 좀 일반적인 공부와 관련된 쪽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서 폭넓게 했네요. 예, 좀 예. 놀랐고요. 어쨌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 심리 이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실 때는 아무래도 영리 기관보다는 그죠 일반 기업체보다는 또 비영리나 공공 성향의 기관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사실은 기본적인 이제 학점부터 해서 또 전공과 관련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상담 이제 심리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좀 학점 관리라든지 또 학과목 중에서 또 본인은 어떤 쪽에 특히나 흥미와 적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뭐 세라 양이나 뭐 수민 양 둘 다 조금은 내가 지금 뭐 다양한 경험한 것처럼 일반적인 뭐 개인을 상담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업체에서 마케팅이나 또 HR 쪽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때는 지금 아주 잘 스펙을 잘 쌓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학생이 궁금한 것을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세라 학생, 이 직무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라면 저도 기업 쪽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쪽에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요즘에 기업에서 다양하게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뭐 스트레스나 뭐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담을 해주는 그런 직도 굉장히 많이 자체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자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저는 직업을 이제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들어볼까요? 답변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실제 일반 기업에서 특히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내부 직원들의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죠? 조직 내에서 또 갈등이나 그런 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사 분들이 또 상담센터, 내부 상담센터죠. 회사 내 상담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또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은 사실 그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좀 아무래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거나 또 상담사 자체의 채용을 많이 할 일이 있으면 공채를 하는데, 그죠?
굉장히 이제 뭐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채용이나 아니면 파견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는 또 내부 직원들 중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내부적인 그런 카운셀링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너무 공채 정보만 보시는 것보다는요. 혹시라도 나중에 상담사로 일반적인 경력을 쌓고 나서 네. 경력직 채용이나 상시 채용 때 기업체 지원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수민 학생의 질문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저는 그 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센터나 또 이제 환자들을 대하는 병원 쪽으로 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전에 학부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그 학부생에서만 마치기 좀 전문가로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평생 직업으로 삼았을 때 대학원이 필수적인지 그런 거에 궁금.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담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임상이나 치유 상담 그런 쪽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지식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석사 정도까지는 하시는 게 사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는 게 그죠?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어도 할수록 이제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쪽은 특성상 또 사실은 뭐 상담심리학 대학원을 주간으로 가셔도 좋지만 또 필요한 경우 현직에서 일을 하시면서 야간 대학원 과정이 좀 많이 개설된 편이라 그쪽을 통해서 또 석사 과정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한 가지씩 질문을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한 가지 정도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 학생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자면요. 네. 저는 또 과목 중에서 통계학을 배웠었는데 통계학. 굉장히 저랑 잘 맞고 성적도 계속 괜찮게 좀 나온 편이고 해서 저는 통계학 쪽으로도 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 통계라는 과목도 있었고 또 전공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좀 있을지. 그쪽은 말씀 아까 드렸던 중에서 특히 마케팅 리서치 쪽, 리서치 회사 같은 데서 통계학이나 심리학 거의 석사 인력들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통계학 쪽은 사실은 또 인문계열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인데 의외로 본인 적성이 맞고 좋아한다고 하니까 특화하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대학원까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통계학이 정말 좋으신 거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마케팅 리서치 회사나 또 일반 회사 같은 마케팅 업무로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공공기관에 사실 또 뭐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 뭐 고용노동이라든지 또 뭐 노인이라든지 뭐 그런 통계 기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뭐 통계청 같은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도 석사 학위를 따시면은 또 약간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으로 또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는 또 가야 될 길도 많이 있고 또 넓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희망하는지 희망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구체적인 직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칠판에 적어준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세라 학생이 롯데인재개발센터 그리고 우리 수민 학생은 청소년 상담 관련직이라고 적어줬습니다. 한 분씩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롯데 인재개발원이라는 네.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거기서는 상담심리학 전공생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필수로 석사 과정을 이수해야만 취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곳을 제가 최종 목표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수민 학생은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대상들을 심리 검사도 해보고 그런 걸 해봤는데 해보던 중에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더 많고 이 친구들이랑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 관련직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학생 정말 지금까지 탄탄하게 잘 준비도 해왔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도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세라양 같은 경우 어쨌든 특정 기업, 더군다나 일반 기업의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이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아까 영어 얘기하셨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 그렇게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업무상 사실 영어를 많이 쓸 일이 없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일반 기업체 특히나 인재개발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인사교육이나 그죠? 인력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 그런 커리큘럼을 많이 짜고 그 연수 업무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교육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또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더 아직은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전공 지식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 영어도 어쨌든 또 일반 기업체를 목표로 하시니까 토익이나 또 스피킹 점수 같은 것도 좀 따로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청소년 학생. 수민양 같은 관련직. 경우는 이제 예. 정말로 이제 클래시컬 예, 정통 이제 상담 쪽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같은 경우 요즘에 사실은 너무 이제 또 사실 전공자가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자격 과정을 통해서 또 상담 업무를 사실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좀 전문성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특화하고 싶은 분야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청소년 상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또 뭐 진로 상담 쪽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일반 그 임상이나 치유 상담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담 기법 자체가 요즘에 자꾸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을 또 특화해서 그런 쪽 뭐 아까 말씀드린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 네. 같은 상담 도구들 자체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전문성을 돋보일 수 있는 상담사로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 분은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좀 취업에 한 발짝 가까이 간 것 같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분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수민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도 관련직에 대해서 많이 찾아는 보고 있지만 이렇게 편하게 질문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모쪼록 좋습니다. 두 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쭉 열심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원하는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학생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상진 이사님은 앞으로 또 2부에서도 쭉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